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지역구의 한교 의원입니다. 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타워 붕괴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유가족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차관님, 지금 장관님은 현장에 나가 계시죠? 현장에서의 수습.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금 수습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구조를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하면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 조금씩 구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고를 보면서 실제로 기업주나 또 우리 기업체의 오너를 처벌한다고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근데 저희가 수사 중이어서 말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작업장에서 준수해야 될 규칙이 있고 최소한 규범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행정부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이런 앞으로의 또 발생할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특별자치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이건 강원도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3년도 6월 11일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나도록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법입니다. 송기현 의원과 함께 제가 발의해서 105명의 의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기부 사항인데 과기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십시오.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가 뭐라고 맨 끝에 넣어놨냐. 과학기술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이 정한다. 국가가 정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 안 해주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곳이 없느냐. 전국에 4개의 과학기술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그리고 수도권은 당연히 있고 강원권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건데 이걸 못 해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강원과학기술원은 학력 인구 감소나 지역 대학과의 관계 그리고 재정 소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부랑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4대 과학기술원과의 어떤 기술 협력을 통한 지역 대학 활성화 그리고 지역 거점 대학원의 어떻게 보면 과기원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면 대안을 이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내놓으시면 저희가 포함시켜서 그걸로 가겠습니다. 좀 진척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장관님, 지금 다목적 댐과 발전용 댐 2개 댐에 의해서 실제로 우리 물을 저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에 담아서 우리가 좀 더 지역의 발전 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댐 건설 관리법상 발전 판매 수익금의 6%와 용수 판매 수익금의 22%를 출연해서 댐 주변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를 돕고 있는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어서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동의합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댐이 있으면 이 댐이 다목적 댐인지 발전용 댐인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발전용 댐에 대해서는 다목적 댐과 같은 수준으로서 지역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동을 안 이것도 드리는 게 아니고 아니죠. 차등이 하죠. 지금 발전용 댐에 대해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됩니다. 한수원이 가지고 있는 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 관리 댐과 한수원 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복지부 차관님. 지금 우리 안전비상의약품 판매 때문에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다가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연중 무휴 점포가 12개 군에 30개 읍면에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점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포를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줘서 특수한 상황을 운영하게 해달라.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예, 의원님, 그 24시간 기준 완화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강원도와 유사하게 이제 단위 면적당 약국이 없는 곳들도 꽤 많기 때문에 발의해 주신 법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약사법 개정이 낫겠다라는 저희 아니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건 강원도한테 먼저 해주고 약사법은 나중에 하면 되죠. 네, 저희 조속히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점포가 없는데 네, 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공감합니다, 의원님. 다음에 SOC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축구할 때 4대 2대 4, 4-4-2 뭐 이런 전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실제로 4-4-2, 4-4-0 그림을 제가 만들었는데 경기도 경계 지역까지는 전부 다 4차선 도로, 철도, 전철 다 와요. 근데 딱 강원도 경계 넘어가면 전원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수도권 장관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다음 그림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끊어 놓느냐. 실제로 모든 도로와 철도를 도 경계를 넘어갈 때 다 끊어 놓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장관님은? 전라북도입니다. 그 전라북도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그림을 보시면 국도 75호선, 포천 철원 고속도로도 포천까지만, 국도 47호선, 국도 43호선, 또 연천까지 온 전철 전부 다 끊었지 않습니까? 딱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경계 지역에서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놓으니까 경기도 분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십니까? 예? 아닙니다. 근데 왜 안 하셔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연천까지 예를 들어서 그 철도가 들어온다 그러면 계획을 철원까지 하시라 이거예요. 하고서 거기에 따른 수요에 따라서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포천까지 온 고속도로입니다. 포천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고 아예 그 이후에는 계획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걸 하기 위해서 강원도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겨우 예타를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타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왜 힘들게 합니까? 아니 도로고 뭐고 다 끊은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서울 지방국도청에서 하지만 우리 강원도는 원주국도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거는 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한번 그림 보십시오. 저 그림은 평균 철도역까지 가는데 접근한 시간입니다. 수도권은 통상 42분, 비수도권은 52분 이렇게 걸리는데 강원도는 81분이 걸립니다. 다음 철도에 도달하는 지역의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수도권을 고려했을 때 62%인데 강원도는 31.3%입니다. 다음 국가 철도망 계획입니다. 이 철도망 계획도 우리 지역 자체가 18개 시군 중에서 12곳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GTX B 춘천 연장 경원선 총 10개 노선을 건의한 상황인데 이것도 실제로 예탈하다 보면 나오질 않습니다. 용문 홍천 철도 그리고 강원도 국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분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우리는 전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다음 한번 그림 보시죠. 그다음에 도로 건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차, 3차, 4차, 5차 계속해서 강원도의 비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떨어졌냐? 물론 2차 년도에서 9.5%에서 16.2, 13.4, 9.5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다음. 국도 차로 비율입니다. 2차로냐 4차로냐 하는 건데 국도 자체가 강원도는 2차로가 이렇게 많습니다.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네.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과제인 5곡 3특 균형 발전 실현을 시킨다. 교통혁신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거죠? 장관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까? 저는 말로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농식부 장관님, 오늘 장관님이 안 나오셨군요. 예, 지금 그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6개 지역을 시범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하나로 늘려서 7개 지역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6대 4 지방비 부담이 6이고 정부 부담이 4입니다. 그래서 제가 7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나눠 보니까 1개 지자체당 299억.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7로 나눈 겁니다. 예, 약 300억 정도를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억을 돈을 내라. 이게 엄청난 부담이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부담은 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체 그 지출 효율화라든지 세원 발굴한다는 걸 넣었기 때문에 그 보고서를 보시면 그렇게 뭐 큰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특정 지역의 그 지명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혜택을 받는 곳에 주민등록이 막 들어가요. 지금 들어가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예요. 인접지역이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역 그 빼오는 거 하려고 이거 하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예. 그다음에 왜 농식품과 이 사업을 하면서 농민이냐 아니냐 아무 구분도 없이 무조건 지역에 있는 주민등록 있자면 다 해줍니까? 왜냐면 그 기본소득은 뭐 재산상이라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예. 기본소득이라는 게 제가 1년에 수익을 10억을 돈을 번다. 그래도 이 돈 받을 수 있죠. 예, 해당 지역에 있습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누가 이걸 동의하겠어요? 예?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1년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나 똑같이 돈을 준다 이거야.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9개 지역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요. 그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니 검토를 그때 가서 줬다가 뺐습니까? 주둔 걸 그다음에 안 줍니까? 아니요,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이번 그러니까 2년 동안 받은 사람한테 그 다음 해에 가서 3년 차에 가서 너는 해당이 안 되니까 안 준다. 이런 말이 됩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어설프고 엉터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만듭니까? 의원님, 이 사업은 6월 달부터 기획이 돼 왔었고요. 아니 이게 6월 달부터 예. 나올 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사업 아니 내용을 아무리 보시면 변경을 해도 제가 말하는 걸 대답해 보십시오. 10억을 수익을 내서 내가 순수입이 10억이 되는 사람하고 1년에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제 그게 기본소득의 취지고요. 그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취지가 나라에서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동의는 안 하고 자꾸 변명만 하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 비슷한 사업을 실시한 나라들에서도 그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얘기하시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돼 계세요? 저는 지금 서울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주민등록이 거기 돼 있는 사람은 이 돈을 받죠. 그죠? 저희들이 거기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되어 있다고 무조건 드리진 않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 두고 서울에 왔다 일을 하고 하지만 실제로 주민등록 거기 있으면 있는 거죠. 이제 실거주지인지 아니면 저도 그렇게 있어요. 만약 의원님께서 거기 거주를 하신다면 그러나 여기에 지금 국회에 일이 있으니까 주로 많이 오죠. 예, 그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거주하시면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국회의원도 돈을 받는다 얘기야. 자, 군수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맞습니다.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뭐가 아닙니까? 그- 아니, 다 준다며.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가 아니에요? 아니긴. 그 행정국에 사시는 분 돈을 들여서 거기서 그 돈을 쓰시게 하고 그런 차원의 취지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에 AI 문제인데 우리 강원도는 AI 편성 자체가 없어요. 저 한번 보십시오. AI만 있으면 예산 다 준다고 하는데 강원도는 AI와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의료 문제는 실제로 전국에서 2위에 위치해 가 있습니다.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안 해주십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 그 의료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는 뭐 강원도가 굉장히 좀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에 대해서 1,151억 원의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강원의료 AX 실증 허브 조성 관련돼서 논의하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